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해서 형태별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정의부터 보게 되면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은 어린이를 위하여, 어른들이 쓰는 건데 동심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른이지만 동심이 없다면 동화를 쓸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동화를 쓰려면 그만큼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상적, 서정적, 교훈적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 외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겠고, 또 항상 동화가 교훈적이기만 하냐 라는 맥락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압축을 하자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화의 구분인데, 동화는 크게 전래동화 그리고 창작동화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고도 보통 우리가 칭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 안에는 신화, 전설, 민담 등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로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전해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화, 전설, 민담에 따른 차이도 한번 구분을 지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신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전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역사상 사건이라든가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로 귀신들이 많이 나오긴 해서 조금 무서운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물들, 다리라든가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등등, 네,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반면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물과 관련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이 지어서 계속 전해준 그런 내용, 그런 옛날 이야기, 그것은 민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결국엔 다 전래동화는 맞죠. 옛날 이야기인 것은 확실한데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래동화의 구성 요소와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여러 상황들을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늘 틀에 맞추어져 있대요. 즉, 이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등등. 그러므로 개성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선 아니면 악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묘사는 된다라는 차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물들 간에 견강부약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자는 견제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띄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에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항상 선과 악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A 드라마인데 항상 어느 회장님 댁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의 아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장님이라든가 등등으로 근무를 하죠. 이사라든가 등등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집, 부잣집, 다른 회사의 회장님 집 딸. 네, 그 딸이 이 아들을 좋아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은 가난한 집 출신의 여자 주인공을 보통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잣집의 딸 그 악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늘 가난한 집의 딸을 괴롭히는 설정.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난한 집의 딸이 승리를 하는, 즉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랑을 이루는, 그러면은 결국 부잣집의 딸은 벌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로 떠나는 설정.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게 곧 견강부약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민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이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결국엔 가진 자가 이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면 안 되겠죠. 시청자가 떠나가겠죠. 그래서 전래 동화도 그렇고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사실 다 이야기의 구조는 결국 사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그럴 때 견강부약 법칙을 적용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보자면, 전래 동화에는 위트가 있다, 해악이랄지 등등 풍자랄지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 선과 악이 늘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창작 동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작 동화는 작가가 상상을 해서 그야말로 창작을 한 거죠. 없던 이야기인데 만들어낸 거죠. 물론 창작 동화들도 소재를 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많이 찾다 보니까 사실은 구성이 비슷하거나 등등 그런 것들도 많긴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상을 더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구분을 지어보자면, 제재와 표현 형식에 따라서 공상동화와 생활동화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상동화는 말 그대로 환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생활동화는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따라서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보는 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의 생활 터전이 가정 아니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야기의 제재, 소재는 다 가정 아니면 학교,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활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식으로 알려드리고자 담아 놓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상식동화는 과연 무엇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마혜송 님이 1923년도 습별지에 발표를 했던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위나리는 꽃 이름입니다. 나리꽃 아시죠? 그 나리과인데 그 꽃과 아기별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등등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 그렇다면 동화를 활용해서 독서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역시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력. 앞선 그림책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어휘, 그 다음 문장, 문단, 그리고 전체 글까지. 결국 어떤 동화 작가도 그게 상상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을 텐데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다면 독자들은 그걸 읽으면서 결국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지도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표현력. 말이든 글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의 표현이든 표현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한 측면에서의 지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 사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력까지. 그리고 역시 여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창의력일지 문제 해결력일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도 동화를 활용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표로 어떤 동화를 활용하여 지도를 할 것인가 라는 맥락이 되겠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동화는 그림책에 비하면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학생들에게 읽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 중에 쪼개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또 그 가운데에서 일부만 발표를 할 것인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전략이 잘 짜인다면 동화를 활용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의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 지도가 실시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